밤하늘을 보면서 우리는 오랫동안 상상을 해왔습니다. 우주의 본질과 우리의 삶을 탐구하는 종교도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현대 과학은 지금 우주의 나이는 물론 존재의 근원까지도 파고들고 있습니다. 석탄일에 즈음하여 오늘 현장통은 현대 과학에서 보는 불교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종 풀기 어려운 해답을 찾기 위해 종교와 만납니다.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실상사. 오늘 실상사에서 불자들을 위해 특별한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뇌과학 전문가로 알려진 박문호 박사. 그는 실증적인 과학과 인간의 내면에 집중하는 불교에 공통 분모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반야신경에도 보면 안이비설신회가 되풀이해서 이야기되고 어떻게 우리 몸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한 사상가가 있나 제가 그래서 놀랐어요. 그리스 로마 이런 거 보면 탈레스라든지 많은 철인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주로 자연을 보고 이렇게 막 이야기를 했는데 붓다가 갖는 아주 특이한 점은 제가 봤을 때는 몸을 관찰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위대한 생리학자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 관점이 제가 브레인 좀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서로 개합이 되고 인권, 자유, 평화운동 등은 물론이고 다른 종교와 학문의 열린 자세를 가진 실상사에서는 일반인들을 위해 과학자가 보는 불교라는 강연을 마련한 것인데요. 그런데 뇌과학에 대한 베스트셀러를 쓴 박문호 박사는 그동안 뇌과학의 성과를 바탕으로 불교적 진리에 대해 강연을 한다고 합니다. 과학과 불교라는 흥미진진한 얘기를 듣기 위해 불자들이 법당에 모였습니다. 지금부터 4시간에 걸쳐 진행된 강연의 일부분을 현장 중계합니다. 근데 뇌과학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쪽 안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 보면 대뇌 피질에 대략 한 100억 개 이상의 신경세포들이 있어요. 사람의 모든 행위, 생각의 근원을 쫓아보면 결국 시냅스라는 신경세포로 귀결되는데 이미 과학적으로 잘 밝혀진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세포가 이런 거 있느냐, 간세포, 근육세포가 이런 데 있느냐, 없어요. 요거만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 감정은 바로 야들의 작용이에요. 바로 지금 이 순간도 생각하는 방향대로 뇌의 신경세포가 움직입니다. 살아있는 세포들 배양이라는 이 개념 하나면 여러분들 바뀌어집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하도 드는 것보다 이 생각 하나를 갖고 지금 벌써 몇 년째 생각하고 있는데 바뀌어져요. 세상 모든 게 바뀌어져요. 이 무엇고 이 무엇이라는 이 질문이 처절하게 느껴져요. 이게 나의 감정, 느낌, 기억, 추억 모든 게 만들었는데 야들이 뭔가 봤더니 독립된 세포들이야. 야들은 야들의 논리가 있어요. 우리 60쪽의 이 세포는 체세포는 야들의 논리가 있어요. 야들은 다른 논리예요. 야들의 논리는 뭐냐면요. 말 그대로 간단해요. 사느냐 죽느냐 문제 야들은. 그리고 독립된 셀들이요.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잡한 혈관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조금 막혀도 뇌경색, 뇌출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브레인이 뭐냐 간단히 이미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다가 밀가루 반죽 같은 게 세포라 생각해 밀가루 반죽을 갖다 부어보세요. 구멍이 다 들어가겠죠. 그게 바로 브레인이에요. 오케이. 그 밀가루 반죽 하나하나가 세포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없으면 산소가 공급 안 되면 다 죽어요. 그래서 브레인이 어떻게 하면 머리를 총명할 수 있냐 답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산소를 많이 넣어줘야 돼요. 여기다가. 많이 넣어주면 어떻게 하면 모세혈관이 많이 나잖아요. 모세혈관 많이 들어가면 세포가 많이 싱싱하게 활동을 해요. 그럼 산소를 어떻게 이어주죠? 운동을 하죠. 하나 나와요. 이게 현장에 있는 사진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따로가 아니라는 것은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좌우하는 뇌세포 그 자체도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세포 형태의 초기 지구 생명체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지구상에 눈으로 볼 수 있는 생명체는 10억 년 이후부터요. 그전에는 뭐다? 전부 다 세포들이에요. 그 세포 형태가 아직도 여기 울글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 형태 그대로.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간통하는 철학이 뭐예요? 불교에서는 우리 삶의 5가지 법칙, 즉 오온이 있다고 합니다. 오감으로 느끼고, 의도적으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의식하는 것 등의 오온이 색, 수, 상, 행, 식입니다. 그 중에 하나, 행, 즉 의도적인 행동이나 생각들인 행이 있습니다. 이것을 과학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핵성지구 전체를 봐갖고 의식의 출현 이 현상 전체에서 가장 본질적인 질문은 뭐냐 하면 의도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출현했는가? 하품을 했다. 하품은 생리적 목적이 있어요. 욕을 했다. 감정적 목적이 있어요. 멍하게 있었다. 목적이 있어요. 이쪽에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거예요. 멍하게 있는 것도. 졸음 온다. 목적이 있어요. 말하는 거 당연히 목적이 있어요. 목적 없는 행위를 한 가지만 이야기해 줘봤어요. 불가능해요. 첫 번째,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아는 순간 여러분들 인간 현상의 비밀을 알게 돼요. 네. 목적 없이 행동, 의도 없이 행동할 수 있는 인간이 있어요. 네. 바로 정신분열증 환자들이죠. 인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목적이 있는 행위만을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원래 자연의 모든 흐름은 그 방향을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척추동물이 출현하면서 감각을 통해 운동이 방향성을 갖게 됩니다. 강아지를 보면 그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에 더해서 의도적인 행동, 의미가 있는 행동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생각은 운동이 5억 년 동안 진화적으로 내면화된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이야기하면 생각은 운동이에요. 운동이에요. 모든 그 단어는 우리 동작을 유발해요. 그래서 말은 씨앗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언어를 통해 의미 있는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운동이 뇌에서 이루어질 때 생각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뇌의 운동, 즉 생각들은 모두 객관적일까요? 재미있는 실험이 있습니다. 볼록한 물체가 보이십니까? 여기는 움푹 들어간 그림도 있습니다. 시작할까요? 그 다음 하는 거예요. 다음. 동일한 사진이에요. 완전히 같은 사진이에요. 완전히 같은 사진을 180도를 돌려보는 거예요. 위로 다시 백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지만. 왜일까요? 태양이 햇빛이 위에서 비추니까 요 위에가 검게 보이고 요거 밝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들어갔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 과정을 여러분들 의식하지만은 우리가 바깥 세상을 보는 거는 무수하게 이러한 미리 학습한 정보를 그 기억을 불러와서 바깥 환경을 재해석합니다. 실제하고는 관계없어요. 실제는 뭔지 몰라요. 실제는 인간이 만드는 환상일 수 있어요. 자연과 우주는 우리 브레인이 만든 가상세계입니다. 다시 한번. 자연과 우주는 우리 브레인이 만든 가상세계. 우주의 모든 존재는 중력에 구속되어 있고 동물은 감각에 구속되어 있고 인간은 의미에 구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불교에서 끊임없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의미가 생성된 이전 자리를 보라는 거예요. 그게 선불교의 한마디로 얘기한 그거죠. 그게 불립문자죠. 어느 도단이고 왜 우주가 존재하느냐, 왜 신이 존재하느냐. 간단히 말하면 신은 부름의 응환자예요. 불렀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부르지 않으면 없어요. 부르지 않으면 없어요. 네.
그게 바로 이 의식의 가상 세계에서 핵심 이야기입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불교적 진리를 과학을 통해 들어봤습니다. 불자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하는 어떤 반야의 공사상하고 지금 우리가 원자의 세계라든가 어떤 입자의 세계에 들어갔을 때 그 부분에서도 어떤 보이지 않는 부분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링크되어 있다는 게 그래서 자연과학을 하면서 조금 더 부처님 경전을 보면 아 이런 부분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였구나는 좀 이해가 되면서 좀 더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벌써 2500년 전부터 부처님이 그렇게 넓은 안목으로 그 해안을 갖고 있었던 거에 더 한번 놀랬고 생각들이 굉장히 유연하고 박문호 박사는 불교 공부에도 경전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읽어보는 게 과학적 공부의 시작이라고 역설합니다. 문자가 정확히 기록이 안 돼 있고 어떤 큰 스님들에 대한 기록이 부실할 때일수록 그 큰 스님들이 신비화가 돼요. 신비화는 저는 종교의 반대라 봐요. 네, 자연과학은 결코 어떤 걸 감추거나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신비는 감춰진 적이 없어요. 우리가 굳이 딴 곳을 볼 뿐이죠. 그런 거죠. 그래서 다 이야기해놨어요. 경전에 다 있어요. 그대로 해석하고 끊임없이 깊이 생각해서 역사적 맥락, 좀 더 뭐라는 여러 가지 다른 사유차기하고 비교도 해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불교가 갖는 유니크한 특성들이 드러나는 거죠. 결국 증명된 자연과학을 통해 종교는 더욱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불교를 공부한다는 것은 결국에 해답을 찾는 게 아니고 불교를 공부한다는 것은 정말 좋은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질문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문제 제기를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 자기 삶을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문제 제기를 하려면은 주변 학문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더 쉽지요. 훨씬 더 구체적이고. 여기 뭐 가까운 산에 가서 이렇게 과학자와 종교인이 행복하게 만났습니다. 오늘 여기 이제 끝나서 어디 지리산 가십니까? 예, 네, 등산 좀 하고. 산 좋아하십니까? 네, 산 좋죠. 산. 지리산은 자주 오셨어요? 지리산 뭐 등산 한두 번 했었는데 움직임, 움직임, 등산, 그 다음에 산소, 호흡. 그 붓다의 위대한 점은 그러한 움직이는 우리 육신 속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했던 것. 어떤 지구상의 어떤 철학자보다도 우리 몸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주목했던 것. 저는 그 점이 붓다의 위대성이 있다고 봐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보더라도 깜짝 하이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 과학은 모든 학문의 기본이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찾은 사람은 과학자나 종교인에 상관없이 폭넓게 공부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편견 없이 세상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붓다가 꿈꾼 세상에 한 발짝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